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신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집중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공급 확대를 외치고는 있지만 일단은 서로 결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제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전문가가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서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물건에 관한 고민들 다 좋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내 숫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물건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오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리얼 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기 정부를 결정하는 대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5개월 남았죠? 자,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는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벌써부터 좀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대선 전국에 돌입을 하고 있다. 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은 전략을 세울 때다라는 점이죠. 자, 대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될까요? 현 정부의 말기다. 지금 시점에는 또 언론사에서 많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의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언론사 헤드라인으로 보는 부동산 동향, 최근 동향입니다. 자, 결론부터 내려보면 현 정부의 정권 말기 부동산 민심 과연 어떨까?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요약이 되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제의 역설, 거래가 끊긴 대치동, 잠실, 되레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강남구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 강남구의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지역만큼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을 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어떻다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 지역들, 대치동, 잠실동 일대가 오히려 가격이 폭등했다. 그만큼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집값 잡겠다더니 서울시엔 갭 투자가 4년 새 오히려 3배나 껑충 뛰었다고 하죠. 자,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중간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 하죠? 12억이라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 11억 돌파를 했다라는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을 돌파했다. 1년 만에 무려 1억 5천이나 또 급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만큼 현 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전세난에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뭐 집값도 아파트 가격도 요즘 같으면은 빌라 가격도 급등 뭐 폭등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이 없는 우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마저도 고충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전세 대출마저도 축소를 시키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만큼 갭 투자가 늘어갔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서는 전세 대출마저도 축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는 누가 보게 되죠? 집주인보다는 실수요자들,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실수요자 대출도 쪼인다. 지금 그 분양을 받은 분들,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은 분들이 많죠. 그분들마저도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마저도 조금씩 쪼이고 있다.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정권 말기에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출이 안 돼서 새집, 전셋집을 최근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대출이 막힘에 따라서 그 계약한 전셋집 계약을 파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정권 말기의 평가로 요즘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정권 말기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현 정부의 말기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정권 말기로 갈수록 오히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근 여론조사도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집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냐라고 물었더니 여론에서는 57%가 오히려 1년간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여론 평가가 나왔다고 하죠. 오히려 내릴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14%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앞으로도 1년간은 집값이 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갤럽의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프상으로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는 평가가 여론에서 57%나 되고 그렇지 않고 집값이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14%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어떨까요? 무려 79%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은 6%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프상으로도 보면 최근에 수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무려 79%나 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은 6%밖에 안 된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부정평가가 무려 79%인 추세인데 출범 이후에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오히려 현 정부의 정권 말기로 갈수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만큼은 언론이나 국민이나 굉장히 냉담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이제 대선이 5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월이 참 빨리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5개월이라는 남은 시간도 금방 갈 텐데 5개월 남겨두고 최근에 대선의 예비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내년부터 차기 정부가 들어졌을 때의 부동산 정책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요. 자, 국토보유세라고 해서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더 강화를 할 예정이고 그 걷어들인 보유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약해보면 공급을 확대를 하고 규제는 더 지금보다 강화를 하겠다라고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낙연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서울공항을 이전을 해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공급 대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서 규제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낙연 예비 후보자 역시 공급은 확대를 하되 규제는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요약이 되고요. 세 번째로 추미애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공급 방식을 탈피를 하고 저층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역시 공급 대책이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보유세를 인상을 하고 양도세도 오히려 좀 더 최고 구간을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대 개혁을 하겠다.
즉 요약을 해보면 공급 확대를 하되 규제는 지금보다도 더 강화를 하겠다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박용진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서울공항을 이전한 후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라는 공급 계획과 그리고 1주택자 실수요자의 경우는 보유세 양도세를 오히려 완화를 하겠다. 유일하게 여당 후보 예비 후보자들 경우에는 박용진 예비 후보자만이 공급 확대와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를 있네요. 종합을 해보면 지금 여당의 예비 후보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공급은 확대를 하되 규제는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다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예비 후보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 후보 공약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윤석열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보유세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해주고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재건축 기준을 완화를 해서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본다면 공급을 확대를 하되 지금의 과도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들, 1주택자들이라든지 대출 규제는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홍준표 예비 후보자의 경우는 도심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쿼터 아파트 공급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완화로 거래를 활성화를 하고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 자, 공통점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야당의 경우는 공급은 확대하고 역시 규제 완화까지도 하겠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를 하고 공급까지도 늘려주겠다라는 정책을 대부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유승민 예비 후보 한번 볼까요? 서울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를 해서 공급을 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LTV 80% 등 대출 규제도 역시 완화를 해주고 자, 1주택자 취득세를 인하를 해주고 양도세 최고 세율을 4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역시 공통점이 보이시죠? 야당의 경우는 공급을 확대를 하되 규제는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 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최재형 예비 후보자의 경우도 역시 서울 30년 이상 노후주택 65만 호를 재건축을 통해서 80만 호 이상 공급을 활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는 양도세, 보유세 완화 등을 통해서 신규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 역시 공급 확대를 하되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차이점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그 여당과 야당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향후에 내년에 곧 결정이 될 차기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판단해 보기가 쉽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공통점이 있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통점은 뭡니까? 공급 확대죠. 공급 확대. 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다 공통점은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고요. 이제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여당의 경우는 규제를 지금보다도 강화하겠다. 현 정부의 정책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만약에 정권을 교체를 할 경우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상반되는 정책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5개월 후에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판단도 당연히 달라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강화의 경우는 지금 가장 유력하게 후보자로 띄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국토보유세, 세금을 더 강화를 하겠다. 세금을 더 실효세율을 더 지금보다도 더 올리겠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이낙연 예비 후보의 경우도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통해서 규제를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야당의 경우는 지금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자들의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들을 보면 1주택자로
제한을 한다. 규제 완화는 1주택 실수요자의 완화로 제한을 하고 다주택자의 완화는 신중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세울지, 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향방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지금의 여당에서 정권 연장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좀 더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조금의 규제 강화는 또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의 경우 야당 쪽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로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지금 많은 규제들이 일부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 공급 정책에 있어서 도심 공급 정책으로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강남권이라든지 서울 도심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위주로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다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재테크 전략 잘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0대 부동산 선거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뭐 충분한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에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비교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도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또 1대1 상담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항상 고민이 많으시죠. 집값이 너무 비싸면 비싼 대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충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개인적인 전략도 좋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액을 투자해서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노하우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배기 2가지 물건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가볼 지역은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에서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현재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지만 계속해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래 가치가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정책의 변수를 떠나서 사실 서울 중심부에서 내 집 마련을 또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으로 접근을 하던 재테크로 접근을 하던 지금도 적정 타이밍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중구 신당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지역과 매물이 되겠죠. 자, 예상 실투자금이 전세를 넣을 경우에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주저하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주변에 개발 이슈가 풍부하고 그리고 주변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향후에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부동산은 중요한 것이 입지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약수역을 끼고 그다음에 바로 위에 신당역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신당동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 역세권, 그리고 서울 역세권과 연계되는 GTX A 노선이 다 지나가는 바로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투자금이 적은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한번 입지적인 분석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신당동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당역을 끼고 있는 위치, 바로 이 위치가 되겠고요. 향후에 GTX가 A, B, C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봤을 때 향후에 시청이라든지 명동, 동대문, 서울역 접근성이 한 5분에서 10분대로 단축이 될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영산 여의도 역시 직주 근접 거리가 한 5분, 10분 정도 가능하겠고요. 또 삼성역이 있는 강남권으로도 직주 근접 거리가 GTX를 향후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한 5분, 15분 정도 단축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바로 GTX 이렇게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지나가는 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트라이앵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신당동이기 때문에 향후 뭐 용산 여의도 접근성이라든지 왕십리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GTX가 개통이 될수록 향후에 유동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유입된다라는 이야기는 부동산에서는 어떤 원리가 될까요?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임대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가능한 지역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으로 보면은 주변에 90만 명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그리고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동대문 문화 역사 공원 주변 지구 단위 계획 지역에 있는 동대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역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랜드마크 건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개발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지역은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요. 향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하면서 복합 개발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DDP와 연계해서 신당동 패션 거리 그리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가 복합 개발이 되면서 향후에 패션 혁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인접지에 있는 바로 신당동이 이런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시세가 한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세를 놨을 때는 실투자금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개발 이슈 그리고 입지 장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금이 착한 가격이겠다. 이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이재익 소장이 준비한 또 두 번째 물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1.5룸 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약 5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는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살기 좋은 지역이면서도 또 주변에 업무타운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소장님, 이 물건 또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 빌라도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적어도 전세를 놓더라도 투자금이 1억 5천 이상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런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는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로 5분 초역세 거리에 있고 투자금이 평균 한 4천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은 입지 굉장히 서초동 하면은 굉장히 입지 좋죠. 그리고 주변에 개발 이슈 많고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향후에 월세를 전환한다면 뭐 은행 예금 이율보다도 뭐 2배, 3배 높은 좋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입지를 보면은 서초동 주변에는 뭐 강남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압구정동, 반포동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 그리고 많은 GTX 개발 이슈가 많은데 GTX C 노선 GTX A 노선, 위례신사선, 신분당선 등등 할 것 없이 개발 이슈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대선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도로를 또 본인이 당선될 경우는 지하화한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핫한 지역이 바로 서초동 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칠성부지가 63층 빌딩 높이로 이렇게 초고층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1.5룸과 같이 한 소액으로 4천 정도 투자했을 때 쉽게 시세 차익이 1억, 2억 올라가는 거는 눈 깜짝할 시세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보사 부지도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꾸준히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남부터미널 역시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변부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고, 집가 상승, 전세가 상승, 임대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 이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가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전세를 놓을 경우에 한 3천에서 5천, 평균 한 전세를 놨을 경우는 투자금이 4천 정도다. 자, 지금처럼 아파트도 사기 힘들고 빌라마저도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금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시는 분의 경우는 이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 집 마련 겸 투자 겸 그리고 임대 수익이 가능한 노후 준비용으로도 안성맞춤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두 가지 물건에 가서 궁금증이 있거나 또 1대1 상담 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전략들 예약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부에서도 같은 방법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지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곳을 가볼 예정인데요. 먼저 강북구의 핵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입니다. 일단은 대형 상권과 직주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입니다. 아파트 희소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 게다가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물건부터 좀 자세하게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마포구 망원동 살펴볼 건데요.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현재 시세는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정보에 대한 자세한 소개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죠? 또 10월 달 되게 뭐 빨리 오는 것 같고, 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도 또 연휴가 계속 줄줄이 있으면서 좀 어디 좀 괜찮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휴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제 또 정부 자체에서 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앞에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굉장히 이런 상권들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또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또 이제 올해 또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안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12월 달이랄지 앞으로 줄줄이 뭐 테이퍼링이랄지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이랄지 또 12월 달에 민간 재개발 이런
주택 지구들을 상당히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내년이 넘어가게 되고 또 이런 내년에 또 내년 넘어감으로써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이슈들이 상당히 줄줄이 계속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랄지 뭐 부동산 시장들 이것을 또한 간과할 수 없겠죠. 많은 이슈들과 또 많이 나오는 TV에서 많이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주택 시장 자체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도 이런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주택의 공급 자체가 상당히 또 기준 미달했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도 공급적인 대형 규모의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부족한 상황들 그로 인해서 또 가격적인 측면들도 어느 정도 뭐 조정 국면이 있긴 하겠지만 계속적인 이런 우상향을 상당히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많은 새로운 이런 20대, 30대의 젊은 층의 많은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은 상당히 그런 것들을 방어를 상당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지가 좋은 곳 그중에서도 또 서울시 안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 또 교통의 편리함 주변에 또 수요층들이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지금 뭐 아파트랄지 주택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뭐 빌라가 됐던 또 아파트가 됐던 이런 단독주택이 됐던 모든 토지의 가격 자체가 현재 이런 사람들이 수요층이 몰리는 지역들이 위주로 많은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판단이란 것들은 본인 스스로 하시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또 요즘엔 대출 문제도 상당히 많죠. 대출이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정부에서 많이 옥죄고 있기 때문에 전세랄지 또 주택의 수요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당 거래하는 은행들 자체가 현재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서울 안에서도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 또 입지가 탄탄하고 또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입지 위주로서의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지역이 또 마포구 망원동이죠. 자, 우리 망원동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마포구청역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먼저 보자면은 일단 마포구청역을 또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5분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 집 앞에서도 이제 걸어서 충분히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고 또 유형 자체가 아파트다 보니까 3룸 형식의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전용 면적 한 59제곱에서 한 67까지 24평형에서 25평형 정도의 구조의 그러한 구조를 평형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대부분 뭐 대단지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 이런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또 토지의 이런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주변에 재건축이랄지 또 이런 연립 주택들의 이런 재건축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이런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소규모 소형 단지형 아파트들도 그 수요층이 상당히 튼튼하게 구조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수요층을 안고서 상당히 그런 수요층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단지 자체가 아니어도 이런 소형, 중소형의 이런 소규모 아파트 단지여도 상당히 그런 수요층의 매력들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적인 방어랄지 앞으로 많은 상승할 수 있는 내재적인 매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가격 자체가 이제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서울 도시만의 또 마포권 안에도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고 그로 인한 이러한 가성비적인 측면을 상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억 원대 상당히 초반이면은 이러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 또 이러한 1억 원대 초반으로 아파트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랄지 또 이 지역 자체가 망원동 자체가 앞으로 많은 도시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곳곳에 뭐 소규모 사업이랄지 재건축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집가의 상승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자체가 일단은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주변에 입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인프라 시설들, 학군, 또 이런 다양한 편의 시설들, 또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개발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전체적인 종합 점수를 보자 하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볼 수 있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상당히 형성되어져 있고
즉 이러한 빠른 도시화 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개발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까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개발 호재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건축도 상당히 주변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들 교통과 또 지하철이랄지 또 이러한 대교의 개발들 또 주변에 새로운 녹지 공간의 형성 등이랄지 공원과 또 이런 도시와 함께 녹지 공간까지 너무나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는 입지의 장점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울 도심 안에서 이런 도시가 계속 발달이 되면서 숲의 기능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내 집 주변에서 또 우리가 또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고 또 우리가 반려동물을 상당히 키우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 내 집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상당히 도보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와 함께 숲의 이런 매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이 크게 두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빡빡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녹지 공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특징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지역이 특별히 또 한강을 같이 끼고 있죠. 한강권을 끼고 있다라는 그런 프리미엄도 상당히 큰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고 주변의 숲세권도 상당히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요건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호선 마포구청역을 또 이용할 수 있겠고 망원동의 위치가 상당히 잘 보이죠. 바로 이 한강 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 많은 이러한 수변공원이랄지 또 우측으로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죠. 월드컵이랄지 난지랄지 하늘공원이랄지 뭐 갈대숲 이런 데 엄청 많잖아요. 사진도 상당히 많이 찍고 유명한 공원들이기 때문에 많은 나들이 장소로서의 많은 이런 이용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위쪽에는 이제 DMC역에 또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철도 부지와 함께 많은 업무 지구들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업무 시설이 내 집 근처에서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대중교통의 시설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측에는 이제 합정역이랄지 또 우측에는 홍대거리랄지 또 신촌의 상권들 또 이대의 상권들 또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리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드는 그런 거리죠. 홍대의 이런 상권 거리들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지역들이 워낙에 서울에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입지적인 특징이 상권들도 함께 같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런 상권들뿐만 아니라 또 일자리까지의 이런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직주 근접성이 또 얼마나 또 특출나게 위치를 잘 잡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상암 DMC 이런 역세권 자체가 이런 업무지구 자체가 앞으로 두 정거장이면 상당히 이용할 수 있겠고 또 다리 건너서는 바로 마곡지구랄지 또 아래쪽에는 이러한 쥐벨리랄지 발 아래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뭐 내부간선도로 또 올림픽대로랄지 또 강변문을 통해서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뭐 자차를 이용하시든지 또 대중교통도 상당히 원활한 이동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마포구가 자랑하는 이런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수요층이 더욱더 더 단단하게 구성될 수 있는 대학교의 수요까지도 풍부하게 넘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중에 홍대의 이런 거리들의 상권들이 상당히 유명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마포구 자체가 근데 이런 대규모 단지들 구성 자체가 마포의 이런 아현뉴타운이랄지 그런 지역들이 8사제곱 기준으로 20억 원 클럽을 가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것이 입지에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또 서울시의 이런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 10억 원을 돌파. 이게 작년에 제가 올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자체는 이제 거의 12억 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평균 매매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급의 부족들 또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언제나 수요층이 탄탄하게 구성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항상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위쪽에는 이제 강북의 최대의 재건축 단지죠. 성산시형의 또 대규모 단지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현재 이제 3,700세대에서 5,000세대급으로 변하는 너무나 큰 대단지다 보니까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또 이주를 하실 때 과연 그 주변으로 모두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주변에 이러한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숲세권, 공원과 또 숲세권, 역세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청약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거의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자체가 쾌적성이기 때문에 이런 쾌적하다라는 것이 또 녹지 공간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합정역 아래쪽에는 이제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또 개발이 앞두고 있고 또 개발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또 새로운 규모의 공원이 또 탄생이 되고 있고 이 공원 자체가 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더욱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렇게 공원들이 너무나 조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상권과도 연결이 되고 주변에 경제활동이랄지 또 임차 수요랄지 또 토지 가격이랄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규모의 공원이 생겨난다는 점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이제 일어났죠. 바로 이제 이런 망원동 바로 옆쪽에 월드컵 대교 개통이 일어나면서 또 이것이 또 서부간선도로와 만나고 주변에 또 양화대교랄지 성산대교랄지 이곳의 교통 체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이동의 수단을 상당히 제공해주고 있고 또 서부간선도로와 서부광역철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서부광역철도가 마포구로 또 새롭게 뚫고 가기 때문에 경기권과 서울권을 연결시켜주는 더욱더 많은 수요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낼 수밖에 없겠죠. 자, 위쪽에 이제 상암 DMC 부분에 또 개발이 또 있죠. 복합 쇼핑몰 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또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통해서 또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고 내 집 주변에 이런 유명 쇼핑몰이랄지 또 명품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굉장한 또 장점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을 볼게요. 우리가 공약 자체가 7억 500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전세 가격의 높은 상승률을 통해서 1억대 초반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의 월 140에서 150까지 충분한 이러한 수익형까지도 볼 수 있는 또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형 아파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세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역세권, 숲세권 주변의 수요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아파트로 살펴보셨습니다.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 다음 부동산 물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2호선과 3호선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고요.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더블 역세권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팀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죠.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뭐 빌라랄지 이런 것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이 또 강남 상구다 보니까 강남 상구에도 아파트랄지 또 주택 중에서도 이런 다세대 주택들의 높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서초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서초동 자체가 워낙에 뭐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또 주변에 일자리도 많고 더군다나 또 움직이기 상당히 편하고 동네에 상당히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주거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고 녹지 공간이랄지 또 일자리랄지 또 대중교통까지도 워낙에 좋은 이런 3박자를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요즘에 이러한 다세대 주택까지도 높은 상승률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또 전세를 안고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초동 자체는 인프라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곳들이 있죠. 지하철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너무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뭐 먹거리랄지 병원, 뭐 학군, 또 주변에 많은 개발들,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고 품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랄지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은 일자리가 탄생되는 그러한 개발들이 이런 서초동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위주로서의 입지적인 가치를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초동의 위치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역 자체도 또 2호선과 3호선 이런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고 또 이러한 주변의 환승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지하철 노선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적인 것도 볼 수 있겠고, 지방을 상당히 이동하신 분들에게는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도로 주변에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상당히 잘 기다리고 있고, 또 우측에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경계 바로 우측에는 강남권의 다양한 일자리가 이런 품고 있는 메인 지역이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 지역으로서의 또 직주 근접성도 또 장점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초동 주변에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주변적으로 이제 강남역의 상권이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부분들이고, 주변에 뭐 재건축이랄지 학군이랄지 기본적으로 되게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들을 상당히 앞두고 있고, 또 많은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죠. 우측에는 이제 강남역 상권이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좌측에는 뭐 법조타운이랄지 또 서귀포 터널 위쪽에 정부사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항상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또 4차 산업이 위주로서의 많은 그런 일자리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사이에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런 B급진 부분에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바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서초동에서 위치가 상당히 이러한 개발의 수혜를 상당히 바로 받아볼 수가 없는 그런 특혜를 상당히 잘 입지상에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초대로의 서귀포 터널 위쪽에 정부사 부지의 개발 자체가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4차 이런 산업들, 또 IT랄지 바이오, 4차 산업 등의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그만큼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1차나 2차가 아닌 3차, 4차 이런 고차 산업들의 위치를 잘 잡으면서 그만큼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것들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 자체가 앞으로 이것도 이러한 무수히 높은 빌딩들의 개발이랄지 주변의 호롱 부지랄지 이런 부지 개발로 인해서 다양한 개발들이 앞으로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업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랄지 앞으로 일자리 위주의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고층 빌딩들이 속속히 들어오게 됩니다. 또 강남구와 함께 서초구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런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서초동에서 바로 우측에서 바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새로운 또 교통의 메카로서 교통의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막혔던 구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교통의 원활함을 보여줄 것이고, 또 위쪽에 부지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지하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이제 상부 부지에는 이러한 녹지공원이랄지 또 이러한 고층 빌딩들이 업무 시설들이 새롭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서의 제2의 변신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세 자체가 이제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형성되어 있고요.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러한 상승률이 상당히 6억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까지 안정적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자,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5억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의 월 수익 자체가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또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까지 꼼꼼하게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앞서 마포구 망원동 아파트를 포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를 포함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변동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전략까지 좀 세미나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팀장님 짧게나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굉장히 뭐 소규모적인 부분으로 많은 요즘에 되게 소액적인 투자를 많이 알아보시는 상당히 많아요. 재개발 지역이랄지 또 재개발 지역들은 상당히 또 많은 금액들이 필요하지만 조그만 금액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투자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또 재미를 느끼셔야 되는 것들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어떠한 방향을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세미나가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일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 1시고요. 1대1 상담을 원한다. 매주 화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예약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선착순입니다.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온에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